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준비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GS 리테일에서 밀키트 및 외식 메뉴 개발 등을 담당할 식품연구소의 상품 개발 담당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 경력 2년 이상 또는 호텔 조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판매와 고객관리,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을 담당할 직영 애플 전문점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제품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애플 공인 리셀러샵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NS홈쇼핑에서 교육기획 경력사원을 모집 중입니다. HRD 실무 경력은 4년이 필수고요. HRD 관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NS홈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 리테일 금융총괄본부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올해 10월 중에 입행이 가능하고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국내외 소재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인 어학 성적 우수자와 금융 NCS 시험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시죠. 자칭 취업이 보인다의 공식 미남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자격증 코너가 일부러 또 옮기면서 네. 저희가 또 조금 일찍 또 강신호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뭐 날씨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정말 덥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공식 미남 강신호 멘토 한 주간 더위에 저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초복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초복에 삼계탕을 드셨나요? 저는 너무 더워서 정말 더운 걸 네. 못 먹겠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시원한 걸로 대체했습니다. 시원한 걸로 예. 대체하셨다. 또 굉장히 데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또 고향이셔갖고 그렇죠. 더위에 강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약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의외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또 고향 이야기를 또 네, 앞에서 하고 맞습니다. 와가지고 네. 예, 잠깐 또 힌트를 드렸더니 바로 또 쓰시네요. 네. 네. 뭐 전국 1위, 네. 더위 1위 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뭐 어디든 좀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네. 것 같은데요. 강신호 대표님은 여름 휴가 계획 없으십니까?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미모의 PD님과 네. 대화를 했습니다. 휴가를 언제 가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우리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겠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PD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텐데. 뭐 표정은 좀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매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PD님도 휴가를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되는 프로그램은 다르구나. 그렇게 제가 감탄을 했고요.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휴가는 가시는지? 저는 갑니다. 예, 저는 가세요? 되는 그러시구나. 프로그램 네. 모두가 안 갈 때 네네. 저는 또 가는 걸로 또 결정을 해버렸는데 마침 또 제가 다음 주에 한 주를 또 비우게 되면서 또 네. 다른 MC분이 네.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는 또 다른 분이랑 또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조서연 아나운서와 그 호흡이 굉장한,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 한 그분은 주를 또 연합뉴스 TV 공식 네. 미남 앵커이기 그러세요? 때문에 예, 그럼 미남 두 미남끼리의 분께서 대결이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퀴즈 안 하시나요? 네, 이제 퀴즈가 바로 또 준비됩니다. 네. 제가 뭐 조정하면 뭐 휴가는 다녀올 수 있는데 이 휴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여름휴가에 대한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오. 직장인 39%가 여름휴가에 부담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퀴즈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인들이 부담을 네. 느끼는 이유. 일단 좀 후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눈치가 좀 보여서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 공백이 좀 생겨버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눈치가 좀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눈치 그런 부분이 없이 아닐까. 뭐 여름휴가를 가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답변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1위가 업무 공백 우려, 그리고 2위가 업무 내 그 팀 내 업무량이죠. 네, 과도해서.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상사 휴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네. 참 연관성이 뭐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예. 좀 많은 것 같은데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올해죠. 네, 하계 휴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는 직장인들이 45%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통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네. 이유가 아닐 수가 없는 게 그 여유를 좀 찾으러 가는 게 휴가인데 네, 그 그렇죠. 이유로 또 휴가를 또 포기한다는 게 참 속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데 오늘 자격증이 바로 쉼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네. 비즈니스를 해도 그리고 휴가를 가도 그리고 식사까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네. 바로 호텔입니다. 오. 호텔에서 그렇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네. 필수 자격으로 떠오르고 있는 호텔 서비스사 자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서비스사 자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그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텔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자격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맞습니다. 뭐 정확히 또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호텔 서비스사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진흥법이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실시하는 호텔 서비스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된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서비스사 같은 경우는 관광 통역 안내사, 그리고 국내 여행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까지 함께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관광 종사원으로 규정되어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거를 좀 일컫는 네, 자격 맞습니다. 같은데요. 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월요일에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에도 네. 지난주였나요? 이 호텔리어 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탐구를 좀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텔리어 같은 경우는요. 뭐 정말 그 호텔의 모든 일을 관리하시는 분을 일컫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취업이 오는데를 늘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또 제가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서비스사는 각종 서비스를 호텔에서 고객께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초급 직원이다. 접점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인이나 이런 분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일반 사원 정도로 네. 근무하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같은 경우는 뭐 고객 환대, 그리고 객실 안내, 네. 객실 관리까지, 그리고 예약과 그리고 객실 정리부터 음식 제공까지 전반적인 고객을 1차 접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통 시험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일정이 좀 가까운가 봐요? 네, 정확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텔 서비스사 자격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름 휴가를 좀 시원하게 이제 여름휴가 꼭 가셔야 됩니다. 또 국내로 가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뭐 국내 경제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9월달, 10월달 열심히 준비하신 다음 11월에 1차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 필기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12월에는 2차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면접까지 보시고 취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연도 내년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타이밍이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9월, 10월에 준비를 해서 11월에 필기를 치면 된다고 하시는 말은 크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닌가 봐요. 이제 또 자격증 이렇게 프로그램을 오래 또 하시다 보니까 눈치가 정말 빠르십니다. 네. 네, 요
호텔 서비스사 자격은 타 자격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한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리고 또 전공자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를 법규 쪽으로만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이렇게 취득이 가능한 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로 응시 자격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큐넷 홈페이지에서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과 뭐 연령,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텔 서비스 관련 자격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호텔 서비스사 외에도 비슷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지도 여쭤봐야겠네요.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호텔 서비스사가 1차 접점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직무라면 호텔 경영사 그리고 호텔 관리사 이 두 개 자격증이 또 추가적으로 따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는 한마디로 호텔 서비스사를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을 쌓고 단계적으로 취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경영사 같은 경우는 관광 사업소에서 호텔에서 객실 예약 업무 그리고 객실 판매와 전비 업무, 그리고 접객과 회계, 그리고 식당 업무 등까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종사원들을 관리까지 하는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표현드리면 호텔 지배인 정도의 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호텔 관리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 관리자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 2등급 이상의 관광 호텔의 객실 관리 업무, 그리고 1등급 이하의 관광 호텔업과 전국 호텔업, 그리고 수상 호텔업, 휴양 콘도 미니업, 가족 호텔 업의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다라고 두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보다 그 호텔 서비스사보다는 이 호텔 경영사나 관리사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1차 접점 직원에서 그 다음 단계가 중간 관리자. 요거는 이제 호텔 관리사죠. 네. 그 다음은 탑 매니지먼트급인 호텔 경영사. 예.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계가 좀 올라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광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관광 종사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관련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이 없으면요, 뭐 다른 자격을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호텔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필수로 꼭 자격을 취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단계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사를 취득한 후에 2년 정도 근무한 후에 호텔 관리사를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텔 관리사를 취득한 다음에 3년 이후에 호텔 경영사죠. 이렇게 단계별로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처럼 취업과 실무에 다 도움이 되는 자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경영사까지 취득한다면 이 호텔 업종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시험 일정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 1회 진행이 된다. 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이 되는데 10월 초에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 접수 기간까지 합치면 10월 말까지는 네. 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응시하시고 취득까지 네. 12월 안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접수가 10월이니까요. 좀 7, 8월, 9월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네. 접수를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필기시험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건 좀 어떻게 난이도가 있고 또 어떤 과목을 봅니까? 네.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관광법규 그리고 호텔 실무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 사지 태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차근차근 하신다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치르실 수 있다. 그리고 배점이 호텔 실무 같은 경우는 70%이기 때문에 호텔 실무에 조금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 역량이죠. 호텔 서비스사로서 그리고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역량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 등을 호텔 관련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네. 이 내용들을 고객 서비스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네. 확인해 보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일정에는 없지만 다른 외국어 기관에서 공인이 인증 시험이죠. 외국어 시험을 확인하고 외국어 시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뭐 보시죠. 저희가 영어 자격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탭스, 그리고 토플, 토익 같은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등의 공인 자격 시험을 제출하면 외국어 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고 패스가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내용을 조금 이 난이도를 한번 보시자면 네. 토익 기준으로 보면 뭐 점수가 한 49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준이 490점 이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토익 평균 성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80점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크게 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면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세 맞습니다. 가지 중에. 네, 그렇죠.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열심히 준비하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합격률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합격률 보시면 1차가 71.3%입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79.6%. 이렇게 좀 1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접 합격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호텔 종사자로서의 그 소명의식 그리고 태도 이런 내용들이 검증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이제 패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세 가지 호텔 자격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기본적으로 패스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참 반갑네요. 그래도 그동안 저에게 소개해 주신 시험들 중에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제일 취득이 좀 쉬운, 문턱이 좀 낮은 그런 시험인 것 네,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관련 전공자라든지 또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조건을 면제해주는 시험을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미모도 열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눈치도 열일하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1차 시험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잠깐 확인해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다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또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의 학과죠. 네.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 그래서 요 해당 관련자에게는 1차 시험 면제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관광 숙박업소의 적게 업무죠. 2년 정도의 이상이죠.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1차 시험이 면제가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이 2년 이상 실무자와 고등학교, 대학의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혜택이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1차만 합격을 한 다음에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보실 때 1차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 응시하시면 면접만 치르시고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그리고 외국어 시험까지 함께 면제해주고 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런 시험 종종 만나는데 일단 한 번 떨어졌다고 해도 네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1년 좀 기다리셨다가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 취득을 위한 그 플랜이라고 하죠. 이건 네.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개인 관련 경험과 지식, 전공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난이도가 쉽다고 이제 아까 잘 캐치해 주셨는데 하루 2시간 정도 기준으로 1, 2개월 정도 집중하시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시간 기준 1개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중에 정보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집 또한 도서 또한 따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독학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확인하셔서 그리고 전공 관련 전공자라면 전공에 대한 수업에 좀 집중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 지식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투자하셔서 준비하신 다음에 취득하면 딱 좋은 자격이다. 그리고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취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10월에 접수해서 이제 11월에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10월에 딱 접수해놓고 바짝 또 벼락치기로 하셔도 네, 그렇죠. 괜찮을 법한 시험이 아닌가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실 때요, 1차 시험 합격률보다 면접 시험 합격률이 더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도 좀 면접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위한 그 면접 합격 팁 없습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이제 호텔에 취업을 많이 시키면서 네. 모의 면접도 봐주고 떨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해주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말 면접을 익숙치 않은 분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면접 때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많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을 준비하실 때 우선순위로 하실 것이 면접 예상 질문을 네. 좀 만들어서 추출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제가 준비해 봤고 네. 이 기출 문제의 답변을 미리 좀 준비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네. 훨씬 더 좋은 면접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뭐 간단히 확인해 드리면 네. 호텔 산업처럼 숙박업의 중요성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라. 이런 기본적인 호텔업에 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본 같은 경우 반항 감정을 가진 관광객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고객이 지원자가 근무하는 호텔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네. 이것도 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지금 기출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식음료 메뉴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이 식음료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도 F&B 정말 네.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 관점에서 이 메뉴 관점에서 어떻게 호텔 서비스사 종사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정말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일할 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네. 이거 되게 기본적이네요, 질문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호텔 서비스사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내용 참 중요한데 이 관계성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보시면 여기 참 많습니다. 호텔에서 소음을 이제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고객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이런 네. 기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출 문제를 좀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많이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크게 뭐 어렵거나 네.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없나 봐요? 네, 뭐 그렇게 압박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창의성을 요하는 질문들은 조금 적고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네. 지식을 검증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면접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관광 산업, 특히 뭐 호텔 산업은 해가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고 네. 시장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 호텔 서비스사, 호텔리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박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굴뚝이 없는 산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외래 관광객 100명을 유치했을 때 반도체 12만 개를 수출하는 와. 효과가 난다. 네. 정말 대단한 뭐 효율성이죠. 네. 그래서 중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세계관광기구 분석에 따르면 세계 GDP 기여도가 2014년도에는 9.8%, 네. 그리고 1년 후죠. 2015년은 9.9%, 그리고 2025년도 예측치가 벌써 10.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굉장히 GDP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세계 관광 1위가 프랑스입니다. 예. 네.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아시죠? 경우 네, 9.3%, 그리고 미국이 8.7%, 그리고 일본이 6.7%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2%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세계 성장률보다 2%가 더 높은데 한마디로 취업 관점에서 보시면 취업 유발 개수가 21.3명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네. 봤을 때요. 그런데 전체 산업 평균이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12.6%. 한마디로 관광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가 전체 산업보다 2배 이상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은 고용 친화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이 관광에서 핵심인 숙박 그리고 뭐 식사 이런 관광 관련된 호텔업의 종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호텔과 관광시설에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하는 거죠. 네. 그런 종사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관광업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국가에서는 호텔 서비스사 자격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하면 뭐 이름 자체도 호텔 서비스사라고 자격이 붙지만 호텔 하면 사실 서비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좀 좋은 서비스를 기대를 네. 하면서 네.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참 높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말씀하시니까 또 예전 기억이 또 안 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제가 그 작은 중화요리 식당입니다. 네. 제가 뭐 이번 주였거든요. 네. 근데 간짜장을 제가 시켰는데 그 간짜장 정말 뭐 큰 메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 직원께서 미소와 그리고 센스 그리고 고객을 위하는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분이 정말 좋게 네. 그리고 그 간짜장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메뉴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홀 서비스 이 직원분의 서비스 하나로 이 메뉴도 정말 맛있어지고 예. 그리고 이 업종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그 전에 또 그 경험이 또 있었는데 네. 그 경험과 또 비교가 또 되더라고요. 반대되는 경험이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반대되는 경험이 네.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그 최대 호텔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만났는데 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저희랑 좀 가깝습니다. 그 서울 중구에 있는 도시 속의 가든을 표방한 네.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 남직원 분께서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세트 메뉴 스테이크와 그 파스타가 있었는데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그 파스타의 설명이 없길래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했더니 정말 무뚝뚝하게 쇼 파스타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오.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뭐 쇼 파스타면 뭐 소스가 어떤 거고 뭐 네. 어떻게 나오는 뭐 메뉴명도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일행들이 기분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서비스 하나로 그 곳에 대한 기억 자체가 정말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아주 뭐 좋았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다 좋았는데 그 서비스 때문에 불쾌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든지 막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 실무자를 또 직접 만나 보시니까 그런 호텔에 계신 종사자분들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감정 노동 정말 서비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 롯데호텔 담당자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소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호텔 서비스를 바랄 수는 없겠죠. 뭐 이렇게 체념한 듯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또 호텔 서비스가 정말 서비스의 최고라는 거를 또 방증하는 말이죠. 그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참 중요하다. 음. 그리고 호텔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고 게. 네. 퀴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JS. 네. 이 JS라는 약자가 있는데 네. 이 JS 이 약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네. 약어잖아요. 맞습니다. 진상의 JS 아닙니까? 예, 이건 알죠.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저랑 세대가 시청자분들도 많이 멋인가 봐요, 대표님. 시청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실제 이 호텔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뭐 지인 교수님, 저랑 친한 교수님이신데 호텔에서 실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었어요. 그리고 현재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까다로운 고객, 뭐 좀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에게는 좀 이제 JS라고 좀 표기를 해서 그게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조심해라, 뭐 조심. 예. 근데 이게 또 나쁜 말로 재밌게 하면 뭐 진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따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강신호 대표님은 네. 호텔에 방문하셨을 때 네. JS십니까? 저는 JS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정말 편한 고객이죠. VIP. 네, VVIP 요 정도로 오.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본인 뭐, 포장을 잘하세요. 네, 저만의 예. 뭐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손님이 왕이 아니다. 음. 네, 손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손님이
뭐 직원들과 이제 연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왕으로서의 군림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하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정 노동을 하는 우리 서비스 하시는 분들 네.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광 서비스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강신호 대표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광 서비스 참 중요하고요. 그중에 호텔 서비스는 정말 수준이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10년 전에 예측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인적 자원, 이 서비스 쪽의 인적 자원들이 참 부족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지원율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경단녀 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뭐 시니어 채용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서비스 인적 자원들 참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서비스 쪽에 산업에 지원하셔서 정말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텔 서비스사 자격도 취득하시고 실무에서도 승승장구하셔서 목표를 이루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관광 서비스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